네, 마지막 교시입니다. 마지막 교시예요. 자, 6단원 메서드인데요. 뭐 사실은 우리가 메서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도 하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 메서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이미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배우셨기 때문에 아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뭐 매개 변수랑 반환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매개 변수는 뭐 파라메터라고도 하고요. 아규먼트라고도 합니다. 보통 현업에서는 매개 변수라는 말도 쓰고 파라메터라는 말도 씁니다. 아규먼트라고 말하는 경우는 잘은 없는데 가끔 있어요. 근데 이 아규먼트 역시도 매개 변수를 의미하고요. 반환하는 거는 뭐 반환값이라고도 하고 뭐 리턴 값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인스턴스 메서드랑 클래스 메서드가 있는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스태틱이 붙어있는 메서드는 클래스 메서드, 스태틱이 없으면 인스턴스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오버로딩,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이 두 개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버로딩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최제이님, 오버로딩이 뭐죠? 그, 본인이 레이스 많이 뽑아서 저그의 오버로드 많이 잡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네. 뭐 스카웃 많이 뽑아서 오버로드 다 터트리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버로딩이 뭘까요? 김규 평생 모셔올까요? 삼자 대면 할까요? 오버로딩 왜 안 가르치는지 물어볼까요? 최제이님 옆에 있는 김혜진님 대신 대답해 볼래요? 오버로딩이 뭐예요? 응?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오버라이딩도 당연히 모르시겠네요. 아, 혹시 오버라이딩은 아는데 제가 무시한 건가요? 혹시? 응? 뭐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제 머릿속에, 아, 이따 집에 가서 스타 해야지 뭐 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예. 그리고 생성자, 소멸자 이런 게 있는데, 소멸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 언급할 겁니다. 왜냐면 C샵이나 자바에서는 가비지 컬렉터라고 메모리를 지가 알아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 소멸자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C++에서는 소멸자가 의미가 있는데 C샵이랑 자바에서는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뭐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기보다는 쓸 일이 없다. 잘 없다. 쓸 일이 잘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해요. 왜냐면 못 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C샵이나 자바는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지가 알아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getset을 쓰는 이유 딱히 없어요. 없는데 데이터 그리드 뷰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왜 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서드라는 게 뭐 함수인데요. 함수인데 뭔가가 들어가면은 나가는 게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개 나가서 한 개 나가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멀티플라이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 두 개, 리턴 값 하나. 프린트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 없고 리턴도 없어요. 음. 그래서 뭐 반환할 거면 내가 뭐 어떤 거를 반환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자료형을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만약에 내가 뭐 인트를 적었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리턴 제로 아니면은 뭐 인트 아웃풋 이렇게 한 다음에 아웃풋을 리턴해야겠죠. 그래서 뭐 입력한 값에 대해서 제곱 및 곱셈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 수 있어요. 여기 테스트라고 클래스 만들고요. 뭐 public int power, public int multi 해서 이렇게 이제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new 테스트 뭐 프린트해서 출력도 해보고 이 테스트 클래스에 있는 파워랑 테스트 클래스에 있는 뭐 멀티 뭐 이런 것들 호출해 볼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이 프로그램 안에도 메서드가 있죠. static void main 이 메인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메서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myMath라는 클래스를 내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메서드 앞에 이렇게 스태틱을 붙입니다. 스태틱이 붙었기 때문에 메서드를 쓸 때 이렇게 메서드를 쓸 때 음, 이렇게 myMess.abs 이렇게 이제 그 클래스 이름에다가 점 찍고 바로 쓸 수 있죠.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메서드에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태틱이 붙어 있는 거 안에는 요 녀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에러 나요. 근데 요 녀석에 스태틱이 있으면은 이렇게 안에 쓸 수가 있어요. 그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 오버로딩이라는 게 뭐냐면 메서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테스트 이런 메서드랑 이렇게 메서드가 두 개 있을 때 매개 변수가 다르면 그러니까 매개 변수의 개수 아니면은 타입이 다르면요. 이 테스트 메서드는 서로 다른 애예요. 기억 나지 않나요, 이제? 음. 이걸 바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얘랑 어 나머지 얘네는 그 오버로딩이 안 돼요. 왜냐면 리턴 타입은 뭐 다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오버로딩을 이용해서 여기 ABS라는 메서드도 두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정수냐 실수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퍼블릭이랑 프라이빗은 다 아시죠? 퍼블릭 프라이빗 아시죠? 혹시 모르시나요? 이따가 올라가야 되나? 대평쌤한테? 다들 대답이 왜 이렇게 없어? 알아요? 설명해 보세요.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차이가 뭐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접근 제한자 설정. 접근이 안 되고. 응? 응, 응. 뭐 사용자라는 표현도 좋은데 그냥 자기 자신밖에 접근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 잘했어요. 고마워요. 그래서 뭐 퍼블릭 접근 제한자 그렇게 있고 생성자 있고요. 일단은요. 하나 새로 만듭시다. 자, 하나 새로 만들어서 좀 다시 처음부터 차분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추가한 다음에 새 프로젝트 가서 이번엔 다시 콘솔 앱으로 만듭니다. 다시 콘솔 앱으로 만들고요. 헬로 C샵 025로 할게요. 헬로 C샵 025.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하고요.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하고요. 자, 우선은 오버로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매개 변수의 개수나 타입 따르면 함수, 메서드죠. 이름 똑같아도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static void 음, 뭐 할까? 뭐 introduce int age CW 탭탭해서 내 나이는
플러스 ag 살입니다. 이렇게 적고 static void introduce string name 해서 뭐 내 이름은 name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introduce 뭐 35 introduce 이동준 이렇게 하면은 introduce라고 이름은 똑같지만 이렇게 매개 변수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다른 메서드로 간주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뭐 리턴 타입이 다르거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매개 변수의 개수나 매개 변수의 그 타입이 달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도 쓸 수 있겠죠. static void 뭐 introduce 자기소개 메서드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쓸게요 그냥. 그래서 introduce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얘는 지금 introduce라는 이름을 다 쓰고 있지만 매개 변수가 없냐? 매개 변수가 뭐 한 개 있더라도 타입이 다르다. 아니면 이제 뭐 매개 변수의 타입은 똑같은데 뭐 얘는 뭐 매개 변수 한 개 있고 뭐 얘는 매개 변수 두 개 있고 뭐 그래도 서로 이제 다른 메서드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오버로딩. 그래서 이렇게 매개 변수의 개수나 타입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 메서드를 쓸 수 있는 걸 오버로딩 하고요. 이 개념 자바에도 있는 거예요. 자바에도 있는 겁니다. 객체지향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서드를 내가 introduce라는 거를 세 개나 했지만 얘네 세 개는 각자 다 다른 애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 클래스 메서드랑 그 다음에 여기는 인스턴스 메서드. 그러니까 스태틱이 있는 애랑 없는 애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우리 위재님 넘어가 될까요? 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추가한 다음에 새 항목해서 스퀘어. 스퀘어 말고 렉탱글 할까요? 렉탱글이 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 렉탱글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인트 뭐 width get set 퍼블릭 인트 height get set 하고 그 다음에 뭐 퍼블릭 static string color get set 자 사각형이고요. 각 사각형마다 어, 너비 높이 달아요. 그리고 모두 색깔은 같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랬을 때 퍼블릭 인트 에어리어 get 에어리어 그래서 return width 곱하기 height 자신의 넓이를 이야기하고
public int, public static int, calc rect area. 그래서 int w, int h에서 return w 곱하기 h. 얘는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 구해주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이 get area는요, 인스턴스 메서드이고요. 인스턴스 메서드이므로 각 인스턴스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클래스 메서드입니다. 매개 변수에 따라서 결과가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태틱이 붙은 애는 클래스 변수, 클래스 메서드. 그래서 이제 변수든 메서드든 공통적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 컬러 값은 모든 렉탱글이 다 공유하게 되는 거고요. 공유하게 되는 거고, 뭐 칼크 렉 에어리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를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넓이가 다르게 나옵니다. get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가 없죠. 내 거 이 위드스랑 하이트 값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각자 다르게 넓이가 나오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PPT에 있는 내용 설명한 거를 지금 이 하나의 이 렉탱글이라는 클래스 만들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했던 얘기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프라이빗 퍼블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얘기는 안 했고요. 자, 그러면은 신선원이 혹시 넘어가 될까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좀 CS에서 여기 렉탱글을 한 3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뭐 렉탱글에서 컬러 값은 뭐 파란색 하고요. 렉탱글 REC1 그래서 new rectangle REC1. 뭐 위드스는 10, REC1. 뭐 하이트는 뭐 5. 그다음에 뭐 REC2 같은 경우에는 뭐 위드스 7에 뭐 하이트 8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REC 렉탱글에서 REC3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만들기만 해볼게요. REC3. 그래서 모든 여기 있는 모든 사각형의 색은 rectangle 컬러고요. 즉 파란색이죠. 일단 현재 시점으로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그 다음에 이것들의 너비도 다 달라요. REC1. get area 가로 열고 닫고, REC2. get area, REC3. get area 괄호 닫는 걸 안 했네. 이거 참고로 Alt Shift 키 화살표 위나 아래 누르면 여러 개 선택돼요. 뭐 이런 거 Alt Shift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 한 번에 입력되고요. 뭐 Alt 키 누르고, 그러니까 컨트롤 키랑 Alt 키 같이 누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선택 가능해요. 이렇게.
자, anyway. 뭐 RAC 1, 2, 3에 대해서 get area 하고, 이번에는 뭐 rectangle 점 calc rect area에서 뭐 100, 뭐 100 곱하기 뭐 200,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보고 한번 실행해 보자고요. 이게 실행을 해보면은 뭐 여기 있는 모든 사각형의 색깔은 파란색으로 나와요. 왜냐? 내가 파란색이라 썼으니까. 그리고 REC 1 같은 경우는 10 곱하기 5에서 50, 2 같은 경우는 7, 8에 56, 3 같은 경우는 아직 값을 안 넣었기 때문에 0이 들어가고요. 렉탱글에는 칼크 렉 에어리어에 100이랑 200을 넣으니까 1, 10, 100, 1000만. 근데 2만 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출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인스턴스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 변수랑 인스턴스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스턴스별로 다 값이 달라요. 모양이 다르다고요. 출력되는 형태, 동작, 모양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그 클래스 변수랑 클래스 메서드, 그러니까 스태틱이 들어가 있는 변수랑 스태틱이 들어가 있는 메서드는요, 공통된 거예요. 렉탱글 자체가 그냥 파란 색깔인 거고, 이 칼크 렉 에어리어는 매개변 수를 뭘 넣냐에 따라서 값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제각각.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어요. 인스턴스 메서드, 클래스 메서드. 인스턴스 변수, 클래스 변수. 이러한 차이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서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때요? 안위재님 이해되시나요? 이유탕님 뭔지 알겠죠? 넘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해볼 내용은 뭐냐면 이 오버로딩의 좀 연장선상인데요. 오버로딩의 좀 연장선상인데 생성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성자. 자, 클래스 한 개 더 만들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추가해서 새 항목 간 다음에 프로덕트 하나 만듭니다. 여기 얘는 이제 그 퍼블릭으로 하고요. 퍼블릭 스트링 name get set public int price get set 합니다. 그래서 public product 가로 열고 닫고 지금 이게 이제 기본 생성자인데요. 생성자를 적지 않아도 자동으로 생성돼요. 생성자를 적지 않아도 아래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생성자라는 거는 new 키워드와 함께 쓰이고요. 메모리를 할당하는 시점에 뭘 할지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퍼블릭 뭐 프로덕트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가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두 줄만 적어도 뭐 프로덕트 P는 new 프로덕트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생성자를 하나라도 만들잖아요. 뭐 퍼블릭 프로덕트 뭐 스트링 네임 인트 프라이스. 그래서 뭐 this.name은 name, this.price는 price 이렇게 적으면은 생성자를 내가 명시하는 그 순간 암묵적으로 만들어졌던 빈 생성자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만들면 이 비어있는 생성자는 사라집니다. 아예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어, 생성자 역시도 오버로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버로딩 할 수 있죠. public product string name. this.name은 name. CW 탭탭해서 아직 가격은 몰라요. 그리고 public product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일단 제품만 만듦. 그래서 이렇게 생성자를 내가 명시하게 되면요. 그 생성자 이렇게 내가 만들었는데 맥앱에서 없는 생성자 만들고 싶으면 내가 명시해줘야 돼요. 없는 생성자를 쓰고 싶다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일단은 요거는 하지 말고요. 일단 요거 두 개만 합시다. 그래서 맥앱 변수가 두 개 있는 것도 있고 하나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오버로딩이 지금 된 거죠. 생성자가 오버로딩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프로덕트 클래스에는 생성자의 맥앱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new 프로덕트 이런 건 안 된다고요. 괄호 안에 한 개 내지는 두 개 값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프로덕트에다 이제 public string name, public int price, public product 두 개 적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program.cs를 가볼게요. 맨 밑에다가 코드를 계속 적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product p1은 new product 이제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안 되고 product p1은 new product 한 다음에 제품명을 써줘야 돼요. 뭐 고구마 500원. 아니면은 내가 가격을 모르겠다. 그러면은 대개 이렇게 이제 그 제품명이라도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뭐 CW 탭탭해서 뭐 p1.name의 가격, 뭐 p1.price 적고 지금 이 대개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가격을 몰라요. 고구마의 가격 500원에서 P1에 대해서는 제품명이랑 가격이 다 나왔는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new product 대개 이걸 딱 호출하면서 아직 가격은 몰라요라는 메시지를 호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뭐 int, 캐릭터 이런 애들에 비해서 좀 복잡해요. 그냥 뭐 int a 이렇게 선언하고 싶은데 뭐 new도 써줘야 되고 괄호 안에 뭘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무것도 안 쓰면은 갑자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근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생성자의 매개변수가 있냐 없냐의 그런 차이예요. 예, 비어있는 생성자가 사라졌으니까 안 돼요. 비어있는 생성자가 사라진 이유는 내가 생성자 만들어서 그리고 생성자끼리도 오버로딩이 된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덕트에 가셔서 뭐 두 개만 좀 추가해 볼게요. 뭐 스트링, 디스크립션
getset 요거랑 뭐 private int 뭐 VIP price 그 앞에 접근 제한자 없으면 프라이빗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프라이빗은 해당 클래스 안에서만 접근이 돼요. 즉 외부에서 즉 다른 클래스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스트링 디스크립션이랑 VIP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이 프로덕트 안에서는 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cs나 다른 데서는 여기에 접근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프라이빗이에요. 퍼블릭은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한 거고요. 퍼블릭이라는 게 공공의, 공동의 이런 뜻이니까 접근이 다 가능하고 프라이빗이 붙은 애들은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cs에 가서 여기 뭐 프로덕트 p2 뭐 디스크립션 바꾸려고 해도 안 보이고요. 여기 디스크립션 해도 안 보이고 뭐 p2. 뭐 VIP 프라이스 해도 안 보입니다, 이거. 접근이 불가능해요. 뭐 프라이빗인 것들을 다른 곳에서 접근하려면 퍼블릭인 메서드가 필요해요. 근데 보통 C샵에서는 웬만하면 뭐 퍼블릭 get set을 써요. 자바에서 웬만하면 getter setter 쓰듯이 말이다. 자바에서 웬만하면 getter랑 setter 써서 뭐 get 모시기, set 모시기 하는 것처럼 C샵에서 웬만하면 퍼블릭 이걸로 다 씁니다. 뭐 굳이 프라이빗, 자바 같은 경우는 뭐 프라이빗 변수 선언하지만 C샵에서는 이런 프라이빗 자체를 거의 안 써요. 프라이빗 키워드 자체를. 네, 거의 안 쓴다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굳이 여기에 뭐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프로덕트에서 뭐 하면 돼요. 뭐 퍼블릭, 뭐 그 void, set, 뭐 VIP 프라이스, 뭐 int, VIP 프라이스 해서 뭐 this.점 VIP 프라이스는 VIP 프라이스 하고 뭐 퍼블릭 그 int get VIP 프라이스 해서 뭐 return VIP 프라이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VIP 프라이스 값을 이것은 디스가 필요 없죠. 이렇게 뭐 읽거나 쓰거나 할 수는 있어요. 접근하는 건 가능해요. 프라이빗으로 막아놨다 하더라도 set VIP, get VIP에서 하는 건 가능한데 C샵에서는 그냥 이런 방식 자체를 거의 안 써요. 그냥 안 씁니다. 그냥 퍼블릭으로 둔 다음에 이렇게 getset으로 그냥 치웁니다. 하고 이렇게 쓰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애초에 이거를 이거 길게 쓰기 싫어가지고 만든 게 요 getset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VIP 프라이스 접근 방법이다. 요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생성자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여기 앞에 이렇게 퍼블릭이 붙고요. 생성자는 웬만하면 퍼블릭이 붙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프라이빗이나 스태틱 이런 게 붙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웬만하면 퍼블릭입니다. 웬만한 퍼블릭이고 여러분 뭐 자바 배우면서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요 디스는 이 자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앞에 디스를 붙여준 이유는 이 매개 변수랑 구분해 주려고 하는 거죠. 얘는 매개 변수고 디스.name은 요 녀석이다. 구분해 주려고 하는 거고. 뭐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생성자 안에 이런 값들을 집어넣어 줄 수도 있고요. 참고로 정적 생성자라고 해서요. 클래스 앞에 이렇게 스태틱이 붙는 애가 있습니다. 스태틱. 그 나중에 이제 도서 관리 프로그램 이런 거 할 때 아마 보여드릴 것 같은데 그 C샵 책 맨 마지막 단원에 도서 관리 프로그램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정적 생성자를 하나 쓰긴 써요. 그때 쓰는 건데 이 정적 생성자는 뭐냐면 이렇게 스태틱이 붙은 애를 초기화할 때 쓰고요. 매개 변수도 쓸 수 없고 접근 제한자도 쓸 수 없어요. 그리고 딱 한 번만 호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뉴 샘플에서 인스턴스 만들거나 이렇게 샘플.점 밸류에서 이 샘플 클래스 안에 접근할 때 그렇게 딱 접근할 때 한 번만 호출이 돼요. 처음. 별도로 호출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 나중에 나올 거예요. 13단원인가? 그 책 거기에 보면은 있어요. 그 책에는 내용 1단원부터 12단원까지 내용을 적용해서 이제 도서관리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 그때 나옵니다. 네, 소멸자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계속 얘기한 대로 가베지 컬렉터를 쓰기 때문에 소멸자 자체를 이렇게 뭐 이렇게 의미 있게 이렇게 쓰는 경우는 잘 없어요. 어쨌든 소멸자라는 거는 메모리에서 사라질 때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자가 이제 메모리에서 생길 때 호출이 되는 거라면 얘는 메모리에서 사라질 때 호출해 주는 겁니다. 상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거 상수고요. 이렇게 컨스트 붙여서 만듭니다. 근데 뭐 리드 올리라는 키워드도 있어요. 그래서 컨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언하자마자 값을 넣어주고 그 뒤에 변경할 수 없는 거고 리드 올리 같은 경우는 선언할 때는 값이 없고요. 처음에 한 번 딱 선언하잖아요. 그 뒤에는 값을 변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성자에서는 리드 올리 키워드를 적용한 변수로 변경할 수 있고요. 생성자에서는. 다만 이제 이렇게 여기 product.id에서 이렇게 변경하는 건 안 돼요. 생성자에서는 변경할 수 있다. 여기 바로 리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캡슐화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수업 시간에 캡슐화에 대해서 배웠나요? 지금 일단 우리 이종우님 한 명만 끄덕끄덕 하는데 종우님 캡슐화 설명해 볼래요? 그쵸? 예, 묶어 놓는 거예요. 설명 되게 잘했어요. 혹시 이런 자료로 배우지 않았나요? 어.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 이 재밌는 게 C샵 저자랑 자바 저자랑 캡슐화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이 달라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인데 둘 다 소개해 드릴게요. 뭐 자바는 여러분이 들었겠지만 그냥 캡슐화 설명한다 생각하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뭐 정보를 은닉하는 거는 뭐 프라이빗이죠.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된 값 나오는 거 뭐 이렇게 막아주는 거고. 그래서 뭐 접근 제한자 이렇게 있고 캡슐화. 그래서 뭐 그 감기약 먹는 건데 콧물 감기, 재채기 감기, 코막힘 감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이 약 먹는 순서가 중요하다 칩시다. 약 먹는 순서가 중요하다면은 이 콜드 페이션트는 이 순서를 내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이 메인에서 호출할 때마다 외워야 된다고요. 즉 코드가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각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하나에다가 그냥 때려 넣었어요. 그래서 테이크 호출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호출되게. 그래서 아까 우리 종훈님 말한 대로 묶었죠, 그냥.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테이크 시누스 이거 하나 딱 호출하면은 그냥 싹 끝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시니벨, 스니즈, 스노플 이거를 시누스라는 이 캡슐 안에 다 때려 넣은 거고요.
이 안에 또 이제 테이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누스 캡을 콜드 페이션트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크 하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순서대로 먹는 거죠. 요거를 캡슐하라고 여러분이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 PPT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퍼블릭 프라이빗 있죠. 그거를 캡슐하라고 해요. 퍼블릭 프라이빗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캡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퍼블릭 나눠가지고 뭐 이제 이 프라이빗 값에 대해서 뭐 퍼블릭으로 접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뭐 줄인 게 이렇게 게터 세터 방식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getset을 이용해서 뭐 너비 한번 구해봤고요. 그 get 그냥 이렇게 getset 해도 되지만 get 안에다가 return 넣고 set 안에다가 값 넣을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value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박스 b는 new 박스 하고 나서 뭐 b.m width 100 했다. 이렇게 대입하는 이 값 자체가 width value가 됩니다. value가 돼요. 그래서 이런 코드를 줄여서 그냥 public 뭐뭐뭐 뭐 변수명 getset 이렇게 쓴다는 거고. 그래서 프로프하고 코드 조각 이렇게 쓰면요. 뭐 public int my property 뭐 private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코드 조각 쓰면은 뭐 이런 코드들을 써준다고 하는데 그냥 뭐 public int ag getset 이렇게 그냥 쓰세요.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값을 복사하는 거랑 이제 참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call by value랑 call by reference. 제가 요거 오타가 났는데 call by value랑 call by reference입니다. call by reference. call by value랑 call by reference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뭐냐면 이 개념 좀 중요하거든요. 요게 이제 C랑 C샵이나 C++에서 중요한 개념이고 이 개념이 자바에도 사실은 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바로 치면은 이런 거죠. 자, 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뱅크 어카운트 B에서 new 뱅크 어카운트에서 뭐 B. 그냥 자바로 해볼게요. set 이제 뭐 money 그 잔액이죠. 일시 백 천,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 있고, B점, set, name에서 최재희. 최재희. 이거 그 스펠링 틀려도 이해해줘요. 자,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 B라는 고객이 최재희예요. 저 지금 뭐 설명하냐면, 이거 참조 복사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동준이라는 고객을 한 명 만들어 보자고요. 근데 이 이동준을 만들 때 뱅크 어카운트 A는 B 한 다음에 A.set name LDJ 하고 A.set money 이동준은 이제 코인을 해서 일시 100, 1000, 만, 10만, 100만 한 100만 원 빚이 있어요. 자, 이거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최재희님? 최재희가 빚이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됩니다. 최재희가 이제 여기 그 국비 수료하고 이제 로또 프로그램 만들어서 한 100억, 10억을 모았는데 그 통장에 넣었어요. 근데 은행 프로그램을 누가 이따구로 만들어놔서 A라는 고객이 생성이 됐는데 B한테 이렇게 복사해 와요. 근데 그래서 A.setName, A.setMoney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B에 있는 값도 LDJ 마이너스 100만 원으로 바뀐다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참조 개념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어, 무슨 소리인고 하니 B라는 녀석이 뉴 뱅크 어카운트, 그러니까 그 힙 메모리 영역 중에 이 뱅크 어카운트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메모리 안에
뭐, 뭐 10억. 그리고 CJH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A는 B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녀석도 얘를 가리켜요. 그래서 A.setname, A.setmoney 하면은 이렇게 바뀐다고요. 같이 바뀐다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A는 A대로, B는 B대로 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방지하려면은 new bank account 이렇게 만들어야 하고요. 이거 자바 할 때 안 배웠나요? 이런 얘기? 배웠어요? 그죠? 최재희님도 기억나세요? 혹시 이거? 음. 그래서 요 개념 자체가 지금 제가 말한 게 참조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런 인트나 더블 이런 친구들 있죠. 인트나 더블 이런 애들은 뭐 이제 음, A에다가 10 넣고 인풋에다가 A 넣고 인풋 값을 20으로 바꾸면요. A는 그냥 10이에요. A는 그냥 10이고 인풋만 20이 됩니다. 음. 그리고 여기 함수에다가 내가 이렇게 매개변수 넣었어요. 테스트.value를 밸류를 10 넣고 여기 change에다가 자 근데 이제 그런데 요 테스트 new 테스트는요. 테스트라는 녀석이 어디 한 군데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 인풋도 얘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input.value는 20 하면은 그게 10에서 20으로 바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복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 ref라는 C샵에 있는 키워드인데요. 이 ref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면은 어, 인트 값이라고 할지라도 그 참조 변수 개념을 이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다시 합시다. 내일 다시 할게요.